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2,340원 선에서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2,3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또 뉴욕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폭을 조금 줄여 나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오늘까지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좀 추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주초에는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우리가 100%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정도의 상승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이 수급에 대한 공백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제 오늘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금액을 보면 그렇게 또 크지 않다라는 거. 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5장에 조회를 해봤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거래량이 실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왜 내 종목은 안 갈까 하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고민들을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선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상승폭을 키워 나가길래 제 계좌를 오랜만에 열어봤는데 제 종목은 여전히 움직이질 않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BH 폴더블 관련 섹터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카카오뱅크 금리 인상 수혜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또 후성과 포스코케미칼에도 수급이 물리고 있고요. SH 에너지화학 에너지주와 삼강 M&T, 동국 SNC, CS 윈드 등 해상풍력 관련주로도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을 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우리는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라운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이 만났습니다. 요즘 정말 뜨거운 방산주인데요. 그렇죠. 폴란드에서 정말 대규모의 맞아요. 저희가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 종목?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들어오기 직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테마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어떠한 테마냐면 우리나라와 뭐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또 자존심 싸움, 또 중국과 북한과의 이러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좀 반응을 해줬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방산주들은 테마주가 아닌, 단순 테마주가 아닌 이제 실적에 기인한 실적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평가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견고하게 나올 만한 굉장히 좋은 긍정적 뉴스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무기들을 수입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다 잡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기술력을 통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좋은 매출을 낼 수 있는 업황,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방산 테마주들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엮였습니다. 뭐 UAM 테마로도 엮여서 한번 움직였었고 또 나로호 발사로 인해서 또 테마로 한번 엮이면서 움직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온 현재 위치에서도 신규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방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게 또 5월에 나토 정상회의를 한 이후 2개월 만에 대규모 수주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K방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는 지금 또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지 어떤 종목이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가 될지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을 골라주셨는데요. 최근 5거래일 연속인가요? 그쵸.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승자로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한국항공우주가 이 방산 쪽에서는 가장 눈에 돋보이는 성과를 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코너명이 수급 파이터지 않습니까? 네. 두 종목의 수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수급 기준으로는 이 현대로템의 점수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 모두 지금 관심을 주고 있는 이 현대로템인데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아지는 수출 기대감. 자, 이제 폴란드가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네. 폴란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고 폴란드가 시작점일 가능성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려보면서 폴란드 이 수출에 대한 부분에 만족감을 느낀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저는 연이어서 계속 오퍼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업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레일솔루션. 영어로 제가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철, 철도입니다. 네, 이 철도 부분에서 결국엔 착실하게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업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수출에 대한 방산에 대한 실적까지 겹쳐지게 되니까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K2 전차 4차 양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대감을 넘어섰겠죠.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을 넘어선 추후의 성장 동력으로 이제 삼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캐시카우, 거기에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의 기대감이 살아있기에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최종 계약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 계약이 성사되면 최대 20조 원 가까이의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을 할 엄청 수가 큰 있는 거죠. 거잖아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폴란드 수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볼까요? 일단 뭐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무조건 다 사자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25,000원에서 23,000원 밴드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35,0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000원 저는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 왜냐? 앞으로 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해서 좋은 오퍼들이 오게 된다면 35,000원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기간의 문제. 기간의 문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대로템 가져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조금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23,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했는데 밀리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박스 하단이 좀 이탈이 될 수 있는 1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원래 방산 섹터의 컨셉 특징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신에 한번 추세가 잡히면 쭉 그 방향대로 추세를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현대로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너무 급하게만 트레이딩 하시고자 하는 욕심만 내려놓으신다면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현대로템이었습니다. 23,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조금 중장기로 보자라는 관점을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8,000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HK 이노엔과 한국 BNC가 만났습니다. 바이러스의 싸움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좀 지금 국내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세가 굉장히 무서워서 계속 사흘 정도 10만 명 안팎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그렇죠. 급격히 늘어나면서 또 미국에서는 비상사태를 선언하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종목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일단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의 리스트를 놓고 보면 크게 이제 특징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전기차를 필두로 하는 전기차 플러스 전기전자냐 아니면 제약바이오냐. 근데 뭐 전기차라든지 뭐
전기전자는 아마 오늘 저희 코너를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LG 이노텍 계속 들으셨을 것 같고 BH도 계속 들으셨을 것 같고 뭐 삼성전자 실적 세부상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오늘은 좀 덜어내고 네.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을 해봤는데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바이오시밀러 쪽을 대표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흐름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또 이제 그걸 필두로 셀티리온 그룹주, 한미그룹주 혹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한 이러한 바이러스 관련주들 역시나 지금 수급 이 화면에 잘 잡히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는 예전만큼 이제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인지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러한 치료제 쪽으로 봤을 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오지 않았고 또 이제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도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데 현재 위치에서 한번 가격적으로도 많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HK이노엔 그리고 한국 BNC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돌고 그렇죠. 있는 지금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HK이노엔을 골라주셨는데요. 이유가 네. 무엇일까요? 실적입니다. 제가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드렸을 때 항상 강조드리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함으로써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딱 두 가지. 정말로 그 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지금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다실구에 대한 공급가 인상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이번 분기뿐 아니라 다음 분기에도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수액제 그리고 K캡, OTC 사업부도 계속해서 이제 좋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K캡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출시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똑같은 제품을 우리나라에만 팔 때보다 중국 시장에까지 팔 때 훨씬 더 좋은 매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는 이야기죠. 네,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보다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HK이노엔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또 시장에서 오늘은 그렇게까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좋잖아요. 좋았잖아요. 반도체도 가고 있고 또 전기차도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혹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오늘은 조금 많지 않은데 또 이제 시장에서 전기전자라든지 반도체 오늘 시장이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오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조금씩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밸런스를, 포트의 밸런스를 좀 고민을 해보셨을 때 그래도 코로나19는 지금 무시하면 안 될 정도로 또다시 전염성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공략하려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HK이노엔에 좋은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은 잠잠한 바이러스 그렇죠. 관련주들인데 또 실적을 고려해보면 HK이노엔이 더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네. 골라주셨는데요. HK이노엔은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네, 일단 HK이노엔을 조금만 더 길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HK이노엔 가격적으로 굉장히 그동안에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또 이 KKB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가다실9 이러한 제품들이 또 판가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면 저는 또 탄력적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약바이오에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탄력성입니다. 빠른 시일 내내 내 계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대 가격대가 이제 돌파되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5만 원, 5만 5천 원을 넘어서 6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6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저는 최근에 다수의 종목의 손절가는요. 최근 기록했던 박스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는 전략을 좀 들여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35,000원이라는 가격 이탈 시에는 우선 손절을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HK 이노엔이었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무엇일지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SKC를 골라주셨는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SKC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 어제 이어서 오늘 흐름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이제 방송을 좀 시청하신 분들, 저희 수급파이터 코너를 좀 계속 시청해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모그린텍을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한번 체크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또 수요일 날 목요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흐름, 그 힘을 좀 이어받아서 SKC라고 하는 이 기업도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동박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그리고 이제 CATL 또 중국의 BYD라는 이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결국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당연히 그 안에서 속도 조절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완성차뿐만이 아니고 배터리 쪽도 그럴 것이고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러한 원자재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성장하는데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진통을 우리가 올 초에 좀 겪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통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위치,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파나소닉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량까지도 이 SKC가 공급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성장세, 그러니까 외형 성장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또 이제 유럽에 공장 증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공장 증설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선반영이다, 후반영이다. 또 이런 복잡한 것이 있어서 그게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동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업의 가치를 충분히 올려줄 수 있는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SKC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가 또 최근에는 쌀 때 사자라는 임원진들이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SKC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구간. 그래서 저는 현재 종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가를 먼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가 당연히 박스 하단 이탈이 되는 12만 원이 이탈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우선 포트에서 덜어내셨다가 나중에 다시 살 때 사시더라도 꼭 12만 원이라는 손절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쉼 없이 올라간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 16만 원 가격대까지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 조정이 나오기 직전 이 가격으로 회복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 가격까지 회복을 한다면 저는 18만 원대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SKC였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